막 유미가 돈가스를 집어 입으로 가져가던 참이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몸을 떨었다. 휴대전화를 집어 발신인을 확인한 유미의 얼굴에 미간이 꿈틀거렸다. 유미가 통화 버튼을 눌러 휴대전화를 귀로 가져갔다. 네, 애인 대행사 유미입니다. 속은 부글거리지만 밝은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아주 밝아 보이는군. 난 지금 기분이 아주 역 같은데 말이야. 타짜고짜 반말의 시니컬한 말투. 진상 중에서 진상. 갑 중에서 갑인. 예인 대행사 최고의 클라이언트 하도경이다. 유미가 속으로 발끈하는 성미를 삭히며 애써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요즘 그녀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이유가 바로 이 남자 때문이다. 그녀가 애써 마음을 추스르며 말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성질 더러운 하도경이 뭔가 거슬리는 일이 있었을지 모르니 예의상 묻는 것이었다. 그가 그녀의 말을 자르고 건방지게 툭 내뱉었다. 보고는 직접 와서 하라고 했을 텐데. 유미의 눈썹이 들썩거렸다. 휴대전화를 쥔 그녀의 손에 은근히 힘이 들어갔다. 매일 왜 자신이 광고 기획에 대한 안건 보고를 그에게 직접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냥 하는 말이겠지 생각했었다. 자신의 회사에도 나름의 보고 체계가 존재했다. 아무리 광고주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 회사 사람을 자기 직원 부리듯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다. 대표님, 그건 좀 곤란합니다. 안건 보고는 과장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만. 또다. 또 그가 유미의 말을 답싹 잘라먹었다. 내가 이 팀장한테 요구한 건 본인이 직접 와서 하는 거야. 올린 안건 중에서 내가 직접 보고 선택하겠다고 했을 텐데. 하지만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왜 매일 와서 보고하라는 건지? 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행패 부리는 게 아니고 따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녀가 미간을 구겼다. 아무래도 하도경이 뭘 잘못 먹은 모양이다. 갑자기 보고 싶다니. 이건 또 잊었어? 당신 일주일 전부터 내 애인이잖아. 이런 건 또 무슨 개수작인지 모르겠다. 사람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애인 보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애인이요? 누가요? 그의 생뚱맞은 말에 그녀가 어이없음을 숨기지 못하고 대뜸 반문했다. 잊었어? 우리 계약 연애하기로 했던 거. 계약아. 그제야 그녀의 머릿속에 그 망할 계약이 떠올랐다. 까맣게 잊고 있었다. 술을 진탕 마시고 거의 억지에 가깝게 반강제로 하게 된 계약이라 그것도 꿈인가 보다 여겼었다. 그런데 그게 꿈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하도경은 예인 대행사 최고의 고객이었다. 이번에 그녀의 팀에서 그가 맡긴 일을 처리하게 되었는데 업무상 실수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30억이 넘고 하도경의 회사와 계약도 파기되게 생겼다. 팀의 막내가 메일을 잘못 보내 다른 회사에 광고 기획이 유출되었고 그것을 그 회사가 먼저 광고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하필이면 그 회사가 하도경 회사와 경쟁 구도에 있는 회사였다. 막내의 실수는 팀장의 책임이기도 했다. 그녀가 그를 직접 찾아가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사정했다. 더 좋은 기획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저희를 믿고 맡겨주세요. 내가 뭘 믿고? 제가 책임지고 마음에 드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작업하겠습니다. 당신을 담보로 하겠다는 건가? 네. 당신이 30억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의 말에 그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아랫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팔아도 그 정도의 돈은 받지 못한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광고를 만들 자신은 있었다. 좋아. 이렇게 하지. 그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처럼 말하자 그녀의 눈이 반짝거렸다. 그렇게 일단 술 한잔하며 대화를 이어나가자는 말에 그와 단둘이 술을 마셨다. 그가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건 익히 소문이 난 상태였기에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다. 그렇게 그의 기분을 맞춰 주기 위해 마신 술에 그녀의 정신이 살짝 몽롱해졌을 때 그가 그 빌어먹을 제안을 했었다. 가짜 연인이 되어 달라고 했다. 집안에서 결혼을 강요하며 여러 차례 선을 보게 하는데 그게 너무 귀찮다는 게 그 이유였다. 비몽사몽간에 코를 외쳤던 것 같다. 그까짓 건 못할 게 뭐야. 라고 말했던 것도 같다.
아침에 집에서 깨었을 때 별거지 같은 꿈을 다 꿨다고 생각했었고, 그에게서 온 메시지에는 계약 연애에 대한 말은 없었다. 매일 아침에 기획안을 직접 와서 보고하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만 쓰여 있었다. 일단 자신의 부탁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 과장에게 알렸고, 기획안 보고는 과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냥 있었던 것인데, 자신의 꿈이라고 여겼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사실에 유미가 속으로 화들짝 놀랐다. 대표님, 제가 그날은 술에 취해서 실수를.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는 말인가? 서늘한 그의 말에 순간 유미가 움찔했다. 그가 말하는 계약 파기는 30억 광고도 포함이었다. 실제로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인 행세만 하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하도경이 다시 기회를 준 것이고 과장에게 보고까지 했다. 여기서 엎을 수는 없었다. 그건 아니에요. 단지 아직 준비도 적응도 잘 안 돼서요. 유미가 어설프게 말을 얼버무렸다. 그래, 그까짓 건 못할 게 뭔가 싶었다. 퇴근하고 회사로 와. 보고서는 아직인데요. 컨셉을 새로 잡는 중이었다. 기획안 작성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그거 말고 애인으로 오라고? 애인이라는 말에 그녀가 흠칫 몸을 떨었다. 연애를 한 지 오래돼서 그런 말이 몹시 낯설었다. 게다가 하도경의 애인이라니. 뭘 해야 할지, 자신이 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가짜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서만 등장하는 게 임팩트 있지 않을까요? 그의 부모가 결혼을 강요하는 건 그에 대한 성불감증이니 하는 이상한 소문 때문일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게이설인데, 그가 여자를 극도로 꺼리며 싫어해서 그런 것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대하는 건 괜찮은데, 다가와서 질척거리거나 스킨십을 하려는 여자를 보면 대놓고 질색하며 냉소적인 미소와 함께 독서를 퍼부었다. 그러니 애초의 목적에 맞게 그 소문을 잠재울 정도의 용도로만 자신이 등장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을 유미가 한 것이다. 약속했잖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달려오기로. 그런 약속을 했던가? 전혀 기억이 없다.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30억 때문에 주는 대로 받아 마신 게 화근이었다. 죄송해요. 오늘은 정말 안 돼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제가 시간을 뺐을 텐데. 오늘은 일 때문에 야근을 해야 해요. 야근? 일이 많아서요. 기획안 회의도 해야 하고. 그래서 몇 시에 마치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9시가 될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선약도 있었다. 일에 아주 열성적이군.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은 몰랐다.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냥 부르면 당장 달려오나 안 오자 시험이라도 해보려던 건가 싶기도 했다. 내가 걔도 아니고? 부른다고 쪼르르 갈 것 같아? 끊긴 휴대전화를 물끄러미 응시하다 유미가 재킷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오늘 너 야근해? 수희가 금시초문이라는 듯 물었다. 클라이언트와의 통화 같은데 어쩐지 대화 내용이 어딘가 좀 이상했다. 보통은 핑계를 대고 클라이언트의 미팅 요청을 거절하는 일은 없었다.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 수희를 보며 유미가 어깨를 으쓱했다. 다른 약속 때문에 못 간다고 할 수는 없잖아. 약속? 아, 맞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진탕 만나서 노는 날이지. 3개월에 한 번 스트레스 푸는 날인데 퇴근 후까지 스트레스 받으러 진상 클라이언트한테 내 발로 달려갈 수는 없지. 옳소? 수희가 유미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고교 동창들과 만나 신나게 놀기로 한 날이었다. 열심히 일하며 이날을 기다렸는데 도경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